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신형 집속탄은 기존 집속탄에 비해 15배 이상의 파괴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은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국제 무기 시장에서 그 위상을 점차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한국산 집속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무기의 세계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한국의 군사기술 없이는 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은 해적 행위를 통해 전 세계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미 해군 선박을 공격해 3명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의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던 중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사우디군은 한국산 천무다연장 로켓을 사용해 후티 반군을 대규모로 타격하며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88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천무 로켓은 후티 반군의 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실전에서의 효용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력한 지대지 전술 탄도 미사일인 KTSM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SM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침투 관통형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3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한국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KTSM은 높은 명중률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첨단 군용 GPS 칩을 저렴하게 활용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KTSM의 저렴한 가격은 글로벌 군사 시장에서 매우 큰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당 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KTSM은 한 발당 50만 달러에 불과하여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이 미사일을 구매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며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 체계는 폴란드 군의 훈련에서 그 위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폴란드 군의 훈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기 판매를 통해 방위 산업을 강화하며 중동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한국의 무기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신형 집속탄과 KTSM 미사일은 국제 군사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첨단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한국은 2000년에 세계 31인 무기 수출국이만 지금은 8위까지 올라갔고 해마다 무기 판매량을 늘리며 순위를 올리며 세계 무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가든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 일본도 K9 도입하자. 실적 있어, 부품의 유통 있어, 저렴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 이건 자위대도 도입할 수밖에 없어. K9 자포 진짜로 우수하지. 협판들 사이에서 생각 없이 부정되고 있는 일이 많지만 성능도 가격도 진짜로 우수하다고 생각해. 일본도 해외 수출할 수 있으면 좀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는데 육상 자위대 장비보다 뛰어나지. 뭐 주전자나 군대는 이가 아니라 진짜로 전쟁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르다. 일본은 좀처럼 수출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럽다. 한국의 육군은 세계 2터 3위 전력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자위대가 쓰는 자준사보다 K9 자주포가 더 좋다고 인정하며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은 방산 시장에서도 외면당하고 있지만 자위대 전력도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이온 계좌의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 이치가야 위치한 방위성 전국 자위대 주둔 식당에서 국후 마산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두려울 방치입니다. 일본 자위관 전국적으로 23만 명 정도 있어 수산물 조달에 나설 경우 상당한 양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K600장의 물개 넥스트 전차 콧볼소 2대를 지원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방호복 등의 군수 물자나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지뢰 제거 장비를 비살상 무기로 분류하고 지원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큰 파급력을 생각해 검토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푸틴 만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바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전차 2대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600은 우선 살상 무기가 아니지만 지금 규상태에 빠진 전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600이 우크라이나에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위 후남 동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참호와 벙커를 피고 지뢰를 매설하고 콘크리트로 된 탱크 장애물을 설치하고 포저 건설하는 등 강력한 다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방어선 앞에는 광대한 지뢰밭이 펼쳐져 있는데 한 평방미터당 무려 5개의 지뢰가 깔려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은 정밀도 폭탄과 드론을 대고 사용해 우크라이나 군의 대반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레오파드 전차와 챌린저의 전차 주만은 장갑차를 포함한 수백억 달러 상당의 첨단 무기를 앞세워 돌파를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핀란드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레오파드의 2사 전차를 6대 개조해서는 레오파드 도하를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거의 손실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전차나 장갑차 다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 개척 전차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콧불소라는 한국산 장애물 개척 전차 K600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은 구형 레오파드 2의 이사를 개조해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2020년 말 초도 물량이 양산되었다. 실전 배치를 완료하는 최신 장비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1A1 자체의 기반인 만큼 1200마력의 엔진을 가진 K1A1 통일한 기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로 방어력이 우수해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핵심 부인 차체와 지뢰에 쟁거쟁기는 큰 피해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600 전차가 러시아의 방어선의 지뢰를 저하는
사용되겠죠입니다. 전문가들은 K600에 별도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서 비살상 무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엄청난 기동성을 발휘하는 K600을 그대로 두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 등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창의적으로 개조해 활용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지역 미군 사령관 출신인 프레더릭 호지스는 우크라이나 군의 창의적인 무기 개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맥가이버에 비유된다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흑해 한 대의 기아 모스크바오를 격침할 때 구소련제 미사일의 사거리와 전자장치를 개조한 대한 미사일 내춘 사용했습니다. 호지스는 우크라이나 군이 트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미사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맥가이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은 또 미군의 레이더파 고용 공대지 미사일지 88을 구소 현재 미그 29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조준 센서를 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무기 개조 능력은 구소련군 수산업의 중심으로 군함 마이터빈 탱크 항공기 등을 제조했던 역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K600장의 장애물 개척 전차가 도착하면 먼저 지뢰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개조해서 구 자주포 K 전차와 비슷한 무기로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의 먼 에브라임 스터디 카페 러시아 방어선을 써버릴 것 같은 기세지만, 전문가들은 에브라임 스터디 카페 에미레이 44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고 있지만 현대 러시아 전자와의 전투에서 효과적이지만은 것은 물론 전장 생존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신형 집속탄은 기존 집속탄에 비해 15배 이상의 파괴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은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국제 무기 시장에서 그 위상을 점차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한국산 집속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무기의 세계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한국의 군사기술 없이는 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은 해적 행위를 통해 전 세계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미 해군 선박을 공격해 3명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의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던 중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사우디군은 한국산 천무다연장 로켓을 사용해 후티 반군을 대규모로 타격하며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88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천무 로켓은 후티 반군의 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실전에서의 효용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력한 지대지 전술 탄도 미사일인 KTSM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SM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침투 관통형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3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한국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KTSSM은 높은 명중률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첨단 군용 GPS 칩을 저렴하게 활용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KTSSM의 저렴한 가격은 글로벌 군사 시장에서 매우 큰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당 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KTSSM은 한 발당 50만 달러에 불과하여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이 미사일을 구매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며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 체계는 폴란드 군의 훈련에서 그 위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폴란드 군의 훈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기 판매를 통해 방위 산업을 강화하며, 중동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한국의 무기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신형 집속탄과 KTSSM 미사일은 국제 군사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첨단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입하자 실적 있어 부품의 유통 있어. 저렴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 이건 자위대도 도입할 수밖에 없어. 자포 진짜로 우수하지. 협판들 사이에서 생각 없이 부정되고, 있는 일이 많지만 성능도 가격도 진짜로 우수하다고 생각해. 일본도 보내. 수출할 수 있으면 좀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는데 육상 자위대 장비보다 뛰어나지 뭐. 주전자나 군대는이 아니라 진짜로 전쟁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르다. 일본은 좀처럼 수출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럽다. 한국의 육군은 세계 2터 3위 전력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자위대가 쓰는 자준사보다 K9 자주포가 더 좋다고 인정하며,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은 방산 시장에서도 외는 당하고 있지만 자위대 전력도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이온 계좌의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 이치가야 위치한 방위성 전국 자위대 주둔 식당에서 북후 마산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들여오는 방치입니다. 일본 자위관 전국적으로 23만 명 정도 있어 수산물 조달에 나설 때 상당한 양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투입 600장의 물품 넥스트 전차 스포츠 2대를 지원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방호복합의 군수 물자나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지뢰 제거 장비를 비살상 무기로 분류하고 지원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큰 파급력을 생각해 검토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푸틴 만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바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전차 2대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600은 우선 살상 무기가 아니지만 지금 규 상태에 빠진 전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600이 우크라이나에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후남 동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참호와 벙커를 피고 지뢰를 개설하고 콘크리트로 된 탱크 장애물을 설치하고 호저 건설하는 등 강력한 다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방어선 앞에는 광대한 지뢰밭이 펼쳐져 있는데 한 평방미터당 무려 5개의 지뢰가 깔려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은 정밀도 폭탄과 드론을 대고 사용해 우크라이나 군의 대반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레오파드 전차와 챌린저의 전차 주만은 장갑차를 포함한 수백억 달러 상당의 첨단 무기를 앞세워 돌파를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핀란드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레오파드의 이사 전차를 6대 개조해서는 레오파드 도하를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거의 손실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전차나 장갑차가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 개척 전차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콩불스라는 한국산 장애물 개척 전차 K600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은 구형 레오파드의 이사를 개조해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2020년달 초도 분량이 양산되었다. 출전 배치를 완료하는 최신 장비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1A1 자체의 기반인 만큼 1200마력의 엔진을 가진 K1A1 통일한 기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로 방어력이 우수해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핵심 부인 착지와 지뢰로 쟁거쟁기는 큰 피해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600 전차가 러시아의 방어선의 지뢰를 저하는 사용되겠죠입니다. 전문가들은 K600에 별도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서 비살상 무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엄청난 기동성을 발휘하는 K600을 그대로 두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군 상황에 제공한 무기를 창의적으로 개조해 활용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지역 미군 사령관 출신인 프레더릭 포지스는 우크라이나 군의 창의적인 무기 개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맥가이버에 비유된다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흑해의 한 대의 기아 모스크 바오를 격침을 때 구소련제 미사일의 사거리와 전자장치를 개조한 대한 미사일 내춘 사용했습니다. 포지스는 우크라이나 군이 트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미사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맥가이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은 또 미군의 레이더파 고용 공대지 미사일지 88을 구소 현재 미그 29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조준 센서를 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무기 개조 능력을 구소련 등 수산업의 중심으로 문화 마이커인 퀸즈 항공기 등을 제조했던 역사적인 했습니다. 때문에 K600장의 장애물 개척 전차가 도착하면 먼저 지뢰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개조해서 구자주포 K 전차와 비슷한 무기로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의 먼 에드라인